네, 안녕하세요. 오늘 창리 고등국어 1학년 7단원 소단원 두 번째 펼쳐라 설득하는 글쓰기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부터 볼게요. 자, 주제와 독자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설득하는 글을 쓴다. 쓰기 맥락 고려해서 쓰기 과정 점검, 조정하면서 글을 고쳐 쓴다. 자, 핵심 포인트가 무엇이냐? 핵심 포인트는 설득하는 글쓰기입니다. 네, 그래서 글 중에서도 여러 가지 글의 목적이 있어요. 그죠? 정보를 전달하는 글, 설득하는 글, 그다음에 어, 뭐 정보 전달, 방금 말씀드렸죠? 그거 말고도 뭐 정서를 표현한다든지 아니면 친교를 목적으로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글의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설득하는 글을 쓰는 어떤 쓰기, 그래서 이제 활동 위주의, 작문 위주의 어떤 단원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 단어는 보통 학습 활동을 보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설득하는 글을 쓰는 걸 통해서 수행 평가로 이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단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원이 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느냐? 글 쓰는 과정이죠. 글 쓰는 과정이 등장할 것이며, 그 다음에 설득하는 글을 쓴 예문이 있을 거예요. 그 예문을 이제 쓰기 맥락이라는 어떤 여기 쓰기 맥락 보이시죠? 이 쓰기 맥락이 뭔지 알아야 되고, 쓰기 맥락에 맞게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떤 식의 글쓰기 방법을 썼는지, 그래서 글쓰기 방법 그리고 근거. 주장과 근거를 구분하는 거는 우리 중학교 때부터 늘 봤던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주제랑 독자 분석 요것이 사실 주제와 독자가 사실 쓰기 맥락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쓰기 맥락을 이제 분석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글을 쓸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장과 근거 나누는 거 혹은 주장과 근거를 가지고 쓰는 거. 두 번째 설득하는 글을 쓰기 위해서 뭘 분석한다? 쓰기 맥락, 주제, 독자, 매체, 목적이 있어요. 요 네 가지를 가지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글 쓰는 어떤 과정. 그래서 이 글 쓰는 과정에 대한 걸 좀 암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세 가지에 주목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글쓰기 단계 보이시죠? 자, 이 글쓰기 단계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분이 암기해야 되는 어떤 측면의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 반드시 암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주제, 목적, 독자 등 쓰기 맥락을 분석한다. 자, 즉 계획하기 단계입니다. 계획하기 단계에서 쓰기 맥락을 분석하는데 여기서 쓰기 맥락이란 글의 목적, 글의 주제, 예상 독자, 마지막으로 매체가 있는데요. 창비 교과서에서는 매체에 관련된 거는 조금 덜 표현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앞단원에서 우리가 이 설득하는 글쓰기 말고 4단원인가요? 거기서 이제 설명하는 글쓰기 부분이 나오는 게 있어요. 정보 전달글. 거기에서 이제 매체를 활용한 글쓰기는 이미 한번 했어요. 블로그. 그래서 이제 인쇄 매체나 블로그 글에 대해서 이제 차이점 두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인터넷 매체. 그래서 매체가 조금 약합니다. 지금 이 7단원에서는. 그래서 목적과 주제와 독자 정도로 우리가 좀 분석할 필요가 있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요. 이제 계획하기가 첫 번째 단계라면 두 번째 단계는 내용을 생성하는 단계다. 자, 그래서 1번 계획하기, 2번 내용 생성하기. 자, 이 단계는 보통 자료를 이제 검색하는 그런 단계예요. 그래서 내가 이 자료를 검색할 때 뭔가 좀 직접적으로 뭔가 찾아다니는 어떤 부분이나 아니면 간접적으로 책이나 아니면은 신문 기사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자료를 따오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에 포함될 수 있는 자료를 검색해서 자료를 만들어 놓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내용 조직 단계가 있어요. 조직하기는 이제 순서를 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자료를 만들었지만 만든 자료의 순서가 어떤 게 먼저 나오는 게 효과적일까 이런 것들을 이제 따져서 이제 순서를 정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개요와 함께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어떤 단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는 글의 내용을 실제로 표현하는 단계. 그래서 이제 역시 이 단계에서도 쓰기 맥락에 따라가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뭔가 이제 좀 지위가 있고 나보다 나이가 많다 그러면은 정중한 어떤 어투를 쓰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반영해야 될 것이고 아니면은 뭐 독자 예상 독자가 어린애예요. 그러면은 어린아이의 어떤 눈높이에 맞는 어떤 그런 방법들을 사용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고쳐쓰기 단계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 마찬가지로 여태껏 내가 어떻게 글을 썼는지 이제 단순하게 뭐 맞춤법이나 이런 거를 단어를 이제 물색하는 그런 단계도 있겠지만 글 전체의 흐름이나 아니면은 제대로 내가 글을 조정했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글쓰기 단계 이 5단계는 글의 종류랑 관계없이 일반적인 단계예요. 그래서 이 5단계는 꼭 암기를 해주셔야겠다. 정말 자주 나온다라는 거 꼭꼭꼭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설득하는 글의 종류에서 나오는 부분이 나와요. 자, 논설문, 건의문, 광고문이다. 선생님, 광고문이 어떻게 설득하는 글의 종류죠? 광고문은 결국 뭐예요? 우리 물건 사라 라고 설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설득하는 글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논설문, 건의문이 가장 일반적으로 설득하는 글의 종류인데 우리 이제 본문에서도 첫 번째 문단에서는 논설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글로 이제 교장 선생님께 드리는 어떤 그 건의문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설문은 특정 주제에 대해서 자기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드러내는 글, 그다음에 건의문은 어떤 문제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 상황에 대해서 실제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하는 어떤 그런 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번과 2번 두 개의 어떤 게 있고요. 광고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본문이 등장하진 않고요. 그 나중에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광고문을 활용해가지고 실제 글을 쓸 수 있겠다. 뭐 그런 측면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설득하는 글쓰기의 이해 부분에서 이제 나오는 부분. 자, 논설문 아까 나온다고 했죠? 윤리적 소비랑 관련된 글이에요. 설득적이고 논리적입니다. 합리적 소비에 대한 평가되는 윤리적 소비의 의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징은 자, 여기 부분은 이제 표현 방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개념 명확히 정의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비유법 쓰고 있어요. 공신력 있는 문서를 인용했습니다. 인용, 비유, 그 다음에 정의 이런 것들 쓰고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 보통 처음, 중간, 끝이라고 하죠. 이게 논설문에서는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오타났네요. 인식이 아니라 인식입니다. 인식. 두 번째 활동의 본문은 교장 선생님께 보내는 건의문이다. 그래서 관례는 건의문이고 성격은 설득적, 논리적, 뭐 당연한 얘기고요. 자, 주제는 교내 식품 안전지킴이 제도를 도입해 주십시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내에 있는 식품들이 약간 좀 불량식품이 많다. 매점에서 그런 게 많으니까 그런 걸 좀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이제 좀 뽑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특징, 정중한 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상 독자에 맞춰서 글 쓰는 거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예상 독자가 누구예요? 아까 여기 써 있잖아요. 교장 선생님께 보내는 건의문.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예상 독자겠죠, 그죠? 그래서 예상 독자인 교장 선생님에게 정중한 태도로 해야겠다. 왜냐면 쓰는 사람이 학생일 거니까요. 다음에 구체적 법률 규정을 인용했다. 역시 여기도 인용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를 가정에 빗대는 역시 비유가 있겠다. 그래서 인용, 비유, 그 다음에 정중한 태도 이런 것들이 글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본문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요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 윤리적 소비에 대한 글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날마다 새로운 기능과 디자인의 상품이 쏟아져 나오는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어떤 상품을 구매해야 될까? 자, 이런 것들 우리 자주 얘기하는데 질문의 방식을 활용한 거죠. 네, 질문의 방식을 활용해서 지금 글의 첫 번째 부분이니까 호기심, 관심 유발 이런 것들 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제품이 많아요. 그죠? 핸드폰, 스마트폰만 해도 엄청난 종류의 어떤 물건들이 나오는데 우린 그럼 뭘 사야 되지?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대부분의 소비는요. 가격과 품질에서 높은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이 돼요. 그건 대부분이죠. 자, 그것은 합리적 소비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오케이? 가격과 품질에서 높은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방향이 바로 합리적 소비라는 거예요. 합리적 소비. 합리적 소비. 예. 자, 그런데 최근에는요. 저개발국의 인권이나 환경보험에 관심이 커졌어. 그래서 이번에는 윤리적 소비를 한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윤리적 소비란 인간, 동물, 자연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고 윤리적으로 생산된 상품을 구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 이런 것들이 뭡니까? 정의죠. 네. 윤리적 소비에 대한 어떤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윤리하면 도덕이죠. 그래서 이런 도덕적인 어떤 소비. 그래서 저개발군의 이권 이런 것들 우리 혹시 공정무역 이런 거 아세요? 공정무역? 그래서 이제 공정무역처럼 이제 커피 같은 거 되게 좀 그 어린아이들 착취해가지고 이제 그 커피알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걸 이제 생각을 하면서
내가 사 먹는 커피에 대한 게 그 커피를 생산하는 커피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공정하게 돌아가는 건가에 대한 일을 생각하면서 윤리적인 소비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개발국의 이권, 그다음에 환경보호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웰빙이나 아니면은 어, 약간 좀 친환경적인 어떤 그런 그린 어떤 그런 제품들 그런 것들에 대한 게 이제 나온다. 그런 것들 우리가 윤리적 소비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부분을 볼게요. 윤리적 소비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예, 이거 지금 보시니까 윤리적 소비의 어떤 효과, 가치, 의의를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윤리적 소비의 가치에 대한 얘기가 이제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요.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거든요. 같이 좀 볼게요. 이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흔히 소비를 시장경제 시대의 투표라고 표현한다. 소비를 시장경제 시대의 투표라고 지금 빗댄 거네요. 비유적 표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소비자들의 선택에 따라 시장에서 공급되는 상품의 종류와 양이 달라져요. 소비자들은 특정 상품을 사거나 사지 않는 선택을 해서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에 도달 수 있는데 우리가 가난한 아동들의 노동으로 만든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것은 노동자를 착취하는 행위에 반대하는 것이고 친환경 제품 구매하는 것은 환경 보호의 지지를 드러낸다. 즉 구매를 통해서 소비자의 어떤 가치를 드러내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예시를 지금 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공정무역에 대한 어떤 소비를 했다. 그럼 나는 공정무역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에게 물건을 팔고 싶다? 그러면 공정무역해. 이런 어떤 가치관을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 윤리적 소비의 의의를 볼까요? 자, 윤리적 소비는 세계의 빈곤 문제 해결에 기여합니다. 세계의 어떤 빈곤 문제, 가난함에 대한 얘기를 한다. 그래서 윤리적 소비의 의의, 가치 두 번째입니다. 자, 세계 인권선언 제23조에서는요. 모든 사람은 차별 없이 동일한 노동을 하면서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자, 이거 뭡니까? 아까 전에 법률 인용 있다고 했죠? 자, 인용을 통해서 신뢰성 증가시킨다. 자, 그러나 아직도 수많은 제3세계 노동자는 혹독한 노동하면서도 아주 적은 대가를 받아요. 자, 근데 우리가 공정노동 대가 지급하면요. 그들의 빈곤을 완화시킬 수 있다. 그들을 살릴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또한 윤리적 소비는 지구를 지키는 친환경 소비이다. 의의와 가치. 윤리적 소비의 의의와 가치 세 번째가 되겠어요. 친환경 소비.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윤리적 소비자가 뭐 유기농 식품, 농산물, 동물 실험 이런 거 싫어해. 그래가지고 안 해. 오염물질 많이 배출해. 너네 불매 운동할 거야. 이걸 통해서 지구를 더 이상 회수하지 않겠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 볼까요? 자, 생활이 달라져야 의식이 바뀌고요. 소비가 바뀌어야 세상이 변해요. 세상은 더 나은 세상 원한다는 말로는 변하지 않아요. 말만으로는 소용없다. 실천해라. 이런 얘기 나오겠죠.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는 결국 어떻게 함께 살 것인가의 다른 말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일단 보시면요. 노동자와 기업, 지구와 인류의 고생을 위한 첫걸음이 윤리적 소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역시 여기 비유적 표현 등장하고 있어요. 비유적 표현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 결국 어떻게 함께 살 것인가. 자, 산다는 거, 구매, buy, 그죠? 그리고 어떻게 산다, 어떻게 live 할 것인가. 그러니까는 이것은 동음 이어를 활용해서 되게 효과적으로 결론을 마무리 짓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네요. 그래서 결국 구매를 통해서 그죠? 윤리적 소비를 통해서 어떻게 함께 공생할 것인가를 촉구할 수 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해서 자, 쓰기 맥락.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목적, 주제, 독자 분석해봐라. 특히 목적은 뭐겠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윤리적 소비를 얘기해주겠다. 뭐 그런 것들이 목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주제는 윤리적 소비의 의의나 어떤 가치 그리고 촉구 이런 것들이 들어갈 것이고 독자는 현대의 어떤 자본주의를 살아가고 있는 모두가 되겠습니다. 주장, 근거 딱딱딱 정리해서 쓸 수 있겠죠. 특히 근거는 세 가지가 있었죠. 아까 전에 우리 그 윤리적 소비의 가치 세 가지 있었는데 그게 근거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보이시죠? 정의 비유, 인용, 자 이렇게 표현 방식 어디 썼는지 활용하시고 효과들 전부 다 적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밑에 어떤 추가 자료를 통해 가지고 어디다가 이걸 집어넣으면 좋을까 관련된 문단 한번 적어봐라 이런 거 있습니다. 자, 다음 그럼 쓰기 맥락이 어떻게 달라지면 글을 바꿀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 여기 건의문 나와요. 자, 교장 선생님께 안녕하세요 자기를 밝히면서 굉장히 좀 정중한 태도로 지금 이해하고 있다. 자, 그리고 내가 왜 지금 이런 건의문을 쓰는지에 어떤 배경
매점에서 파는 식품 먹고 배탈 났어. 그래서 매점에서 판매하는 식품의 안전이 염려돼.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 건의문을 쓰게 된 어떤 배경과 이유가 드러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교내 식품안전지킴이 제도를 도입해서 우리 학교 매점에서 유해불량식품 판매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주된 주장 등장하죠. 예, 건의하는 주장 등장하고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하면 자 법률 그죠? 관련한 법률 구정을 인용하죠. 예,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역시 신뢰성 증가하고 그다음에 효과적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법률에서는 팔면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 매점은 팔고 있어. 이게 문제라는 거죠. 자, 근데 학교는 제2의 가정이다. 약간 좀 빗대고 있는 어떤 측면이 있는데 아무튼 학교가 제2의 가정이니까 좀 책임져 달라. 그래서 이런 어떤 매점 식습관 좀 안 좋은 것 같다. 자, 그래서 뭘 해달라? 학부모와 학생으로 구성된 교내 식품 안전 지킴이를 통해서 매점의 어떤 유해 식품 감독해달라. 전교생 대상으로 식품 안전 기초 교육 해달라. 뭐 이런 것들 쭉쭉쭉 건의하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어떤 건의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꼭 해주세요 하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목적, 주제, 독자 분석해보면 자, 일단 이건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볼까요? 자, 목적이 뭐겠습니까? 적절한 제도, 그죠? 제도의 도입이 목적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더 이상 불량식품 판매를 금지하기 위해서 이런 거 얘기를 하는 거고 주제는 뭐죠? 교내 식품 안전 지킴이 제도를 도입해달라. 도입 촉구 이런 게 주제가 되겠죠. 그리고 독자 누구였죠?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쓰기 맥락 중에 하나인 독자만 바뀌어도 글 쓰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얘기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 봐보세요. 독자를 학생회로 바꿨어요. 자, 그랬더니만 내용이 바뀌어. 학생회가 아까 주장했던 교내 식품 안전 지킴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나요? 학생회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글을 실행시켜 줄 수 있는 학생회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학생회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건의를 해야지 교장 선생님한테 해주는 건의를 학생회한테 한다고 해서 학생회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거는 학생회의 권한이 아니니까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얘기하냐면 학생들이 교내 매점에서 안전한 식품 사 먹을 수 있도록 유해 불량식품 근절 운동을 해주세요. 그 캠페인 해달라야 캠페인. 그러니까 이 캠페인 하는 거는 그래도 학생회가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좀 바뀐다는 거예요. 독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건의사항이 바뀔 수 있다. 즉 쓰기 맥락에 따라서 글이 바뀔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해주고 있는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그런 거 정리하라는 활동이 있으니까요. 꼭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지금 잘못 나왔는데 이해가 아니라 이제 설득하는 글쓰기의 어떤 그 실제 실행 방식이다. 그래서 이제 실현하는 방법들이 쭉 나오는데 이제 계획 세우는 거, 자 그 과정이죠. 계획, 그다음에 계획 세운 다음에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 내용 생성하기 단계죠. 그다음에 개요 작성하는 단계, 내용 조직하기 단계죠. 표현 방법 쓰는 거, 실제로 글 쓰는 표현하기 단계, 마지막 고쳐 쓰기 단계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글쓰기 단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글의 종류 기억해야 되고요. 각각의 본문의 글들이 짤막짤막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꼼꼼하게 암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김윤경이었습니다.